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동차가 실은 제 메이저예요. 네. 자동차가 제 메이저고, 뭐 사진 강의는 제가 지금 케이블 TV 방송을 하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사진 강의를 해드린 거고, 성경과 과학은 제가 당연히 또 크리스찬이니까 성경과 과학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한 거고. 근데 뭐 이렇게 자동차가 전공인데 자동차 전공 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뭐 누가 같이 생겼죠. 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사회자를 소개해 주면은 이 사회자의 저기가 딱 올라가 가지고 믿을만한데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6.25 때 한 60년도 넘었죠. 6.25 때 서울하고 강화하고 중간에 김포가 있어요. 김포. 진짜 김포공항 김포가 아니라 거기에 제일 이쁜 섹시가 하나 있었는데 저 이북에서 내려온 그 총각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지 뭐예요. 그 총각 선생님은 저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 판팔리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죠. 말하자면 이북으로 치면은 저 일정시대 때 뭐 밀가루 공장하고 그러니까는 이북에서 못하고 할머니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남아해가지고 몰래 내려와가지고 김포에서 제일 미녀하고 결혼을 해갖고 2남 3녀를 낳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네 번째죠. 두 번째 아들이 아주 총명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머리도 좋고 막 이랬는데 잘생기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 초등학교 때 자동차 엔진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교장 첫 발령지를 이제 섬으로 놨으니까 걸로 갔는데 섬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기가 있잖아. 근데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맨날 그 고장난 발전기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제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자면 영재과학고등학교 같이 뭘 하나 만들었어요. 구미에다가 금호공고라고. 뭐 거기 출신의 제 친한 친구가 차관까지 하고 뭐 후배들이 별도 많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아주 일본 선생님도 한 10분 계시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가 거기 나오면은 군대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부산에 있는 차량 재생창으로 갔어요. 그 5년 동안 자동차 만드는 부대에 근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 어디예요? 부산 전포동이요. 네, 이제 뭐 이사 갔으니까 군사 비밀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76년도부터 81년도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은 그때 자동차과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자동차과가 없었어요. 그때는 한 2년제만 자동차과가 있었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공대 가서 공부를 하고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물론 자격증도 뭐 한 8개 막 땄죠. 자동차 기사, 검사 기사 뭐 이랬는데 기아 자동차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가서 10수년간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아들 유학 때문에 미국 와서 눌러 앉아갖고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 계통에 조금 출연하고 이러다가 여기 와서 이제 케이블 방송을 하면서 시니어 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박사학위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문교부 장관이 주는 박사학위는 없지만 그래도 또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 공식력 있는 기관이 주는 박사학위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제를 풀어가는 퀴즈 박사 탄생.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유수한 자동차 메이커에서 대부분 출연자가 나오셨고 이인갑 씨
대리님 차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이인갑 씨가 빨랐습니다. 네, 역시 이인갑 더 씨. 잘생겼어요. 어떤 내용이요? 이인갑 씨. 네, 이인갑 씨. 범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인갑 씨. 그리고 최고 득점은 이인갑 씨 26점. 이인갑 씨와 임춘성 씨가 박사 결정전에 올라서게 되셨습니다. 멈추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네, 이인갑 씨 26점에서 42점까지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의 놀라운 성적으로 박사로 탄생하신 이인갑 씨 그리고 차점에 모신 임춘성 씨께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인정하시겠죠? 인정합니다. 네. 여기에 박사가 됐더니 그 KBS 그 안전운전 365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라 그러고 뭐 교통관광 TV에서도 찍자고 하고 막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육부장님처럼 이제 매스컴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중앙일보 강남판에 제가 칼럼도 좀 쓰고 자동차 칼럼도 좀 쓰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네. 자, 자동차. 미국은 특히 자동차가 뭐 그냥 너무 일상화가 돼 있죠. 예. 한국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기분 좋을 때가 이발하고 나올 때하고 목욕하고 나올 때인데 미국에서 기분 좋을 때는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름 만땅 넣고 나올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왜 그렇지? 나 부자 되기는. 예. 그것도 크레딧 카드로 넣으세요. 캐시로 넣으면 조금 이렇게 좀 아까운데 크레딧 카드는 뭐 외상은 뭐 소도 잡아먹는 데는데 예,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를 만땅 넣고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겨울철에는 그 기분 좋음을 많이 느끼셔야 돼. 옛날 자동차는 이 연료 탱크하고 엔진 사이에 쭉 호수가 연결되어 있으면 엔진 쪽에서 이렇게 기름을 뽑아다가 엔진에다가 연료를 넣어줬는데 요즘 자동차는 전부 전자분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연료를 압축해 팍팍 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 차는 다 그래요. 근데 팍팍 쏴주고 압력을 해가지고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 펌프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엔진에 붙어 있었어요. 엔진 헤드에 붙어 있는데 캠에 해갖고 다이아프램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그 펌프가 어디냐면 연료 탱크 속에 있어요. 네. 연료 탱크 속에 있는데 보세요. 아무래도 못하니까 열이 좀 나겠죠. 예. 연료 탱크 속에서 저 모터가 열심히 엔진 쪽으로 보내는데 그러다 보면 한창 운행을 하고 나면은 연료 탱크는 뜨뜻해지겠죠, 약간. 그런데 그리고 엔진을 딱 끄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밖에 날씨는 춥고 여기는 약간 뜨뜻하고 그러니까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연료 탱크가 만땅이 안 되고 이렇게 빈 공간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습기가 차요. 이슬이 맺힌다고. 이슬이. 예. 이슬이 맺히니까 그게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슬이 맺히니까 그렇게 이슬이 맺히는 게 연료 속으로 또 들어가. 근데 이제 휘발유 차는 조금은 덜한데 특히 혹시 디젤 차 갖고 있으면 디젤 차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엔진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그 플런저라 그래갖고 이렇게 정밀한 게 있는데 그게 물이 들어가면 망가져요. 그래서 휘발유 차도 물이 들어가서 좋을 건 없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공간을 가득하게 가능하면은 연료를 만땅을 넣어서 공간을 없애야 돼. 네, 여름엔 괜찮아. 근데 겨울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 때는 만땅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임의로 그 만땅 넣고 나오는 기분을 즐기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겨울철에는 그래야 엔진에도 차에도 좋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 경고등이 들어와야 가는 사람 있죠. 예. 예, 그러지 말고 가능한 한 가득 채우시라는 그 뜻이지. 뭐 쭉 주행하다가 찔끔찔끔 할 수는 없죠. 그럴 때는 뭐 떨어지면 바로 놓고 가고 하지만 겨울철에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왜 한국에서 여기로 왔느냐. 그 전에 미국 출장을 이 덜레스 공항에 탁 내리려고 비행기가 빙빙빙빙빙빙 도는데 딱 내려다 보니까 야, 천국이더라고요. 이 산에 이렇게 숲 속에 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길이 있고, 야, 여기 진짜 천국인데 여기 살면 좋겠다. 나는 언제 여기 사나. 물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좋은 동네에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 좋은 집에 좋은 동네에 살아도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그래서 잘 보지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더만 보니까, 예, 그래도 여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게 제일 좋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이 그러고 막 그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문화가, 매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막 양보하고 뭐 이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막 끼어들려고 하면은 뒤에서 번쩍번쩍 하면은 한국의 뜻은 뭐냐면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지 마, 이 뜻이에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번쩍번쩍 하면 뭐예요? 네, 들어와. 알겠다, 알겠어, 들어와라. 이거 아니에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길에나 이런 데 보면은 일단은 못 가는 거고, 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파랗게 표시를 해요. 근데 미국은 좌회전 같은 경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자유롭게 가는 거고, 부집이 위험한 데는 가지 마 하고 빨갛게 표시를 해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깔려 있는 거는 자유고, 예, 위험한 거는 가지 마. 가지 마가 표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도 돼. 근데 한국은 표시가 없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예, 한국은 가라 이렇게 됐을 때만 가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번쩍번쩍 하니까 처음엔 한국 생각으로 양보 좀 해주지 하다가 아니지 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미국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 이런 처음 와서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미국이 아무리 그 성개방 나라라지만 키스할 때는 저기다. 그리고 키스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별도로 제공해줬나? 처음에 미국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남의 장소 뜻이거든. 예, 여기서 만나서 같이 가라. 여기서 만나서 뭐 해라 하는 건데, 이렇게 키스라고 썼으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럼 키스는 저희 가서 해야 되나 하고. 예. 자, 자동차를 여러분한테 지금 안전운전을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딸 때에는, 그 옛날에는 자동차 구조를 알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동차에 뭐 점검하는 위치가 엔진오일, 미션오일, 바퀴 쭉 하고 뭐 그런 걸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폐지가 됐어요. 저도 자동차 회사 다니지만은 자동차 회사의 목적은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신경을 안 쓰게, 메인테넌스 프리, 이런 식으로 자꾸 설계가 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자동차까지 나왔어요? 자율운전 자동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집 주소를 딱 쳐갖고 딱 있으면 자동차가 가만히 있어도 지가 딱 알아서 우리 집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가 거의 상용화가 됐죠. 예. 그래서 LA 쪽에 뭐 사진을 보니까 구글에서 그 자율운전 자동차가 있는데 경찰이 딱지를 띄더라고요. 물론 자율운전에도 사람은 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띄었겠지만, 왜 딱지 띄나 봤더니 너무 늦게 간다고. 예. 너무 늦게 간다고 딱지를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이 퍼펙트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천천히 사고 안 날라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지를 띄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자동차의 상식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라는 게 아무래도 기계니까 고장이 나는데, 어느 고장은
심각한 거고 어느 고장은 무시해도 되는 건데 그거 판단할 줄 아세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빛에 우리가 보이는 이런 빛을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보인다 그랬고 가시광선이라 하는데 빛의 색깔 중에 여러 빛이 있는데 가장 파장이 긴 빛이 무슨 빛일까요? 하양은 아니고 빨강. 빨강이 파장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가장 멀리서 잘 보이는 빛이 무슨 색깔 빛일까요? 빨강. 지금 여지껏 빨강 얘기를 하는데 왜 노랑이 나와요? 빨강. 예, 파장이 긴 빨강이 가장 멀리서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십자가가 많이 보인다 그러지만 그게 빨갛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강은 뭐냐면은 위험하거나 이런 걸 때 빨강을 이제 색깔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위험할 때 이거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피나는 피를 색을 하나님이 염색을 뭘로 했어요? 빨강으로 했어요. 아야야다. 빨강 피나면은 아야야다. 이렇게 빨강으로 했다고. 그러면 자동차의 계기판에도 여러 가지의 빛이 있는데 이렇게 빨강빛하고 아까 얘기한 노랑빛이 있어요. 빛 얘기를 하니까 얘기할게요. 사람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빛이 빨강, 노랑, 녹색이에요. 어디 색깔이 그렇게 빨강, 노랑, 녹색이죠? 예, 신호등 색깔. 예, 신호등 색깔. 예. 근데 여기 계기판을 보면 이렇게 빨간 게 있고 노란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빨간 거는 요불이 들어오면 심각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심각한 거야. 노란 불이 들어오면 조금? 예, 괜찮은 거야. 예, 가긴 가. 근데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 전에 제 조카가 이제 한국에 다시 갔지만 여기 대학 다닐 때 삼촌 학교 가는데 지금 저 자동차에 불이 들어왔어. 그래. 무슨 불이냐? 빨간 불. 그러면 그 모양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주전자에다가 주전자에 저거 예, 주전자에 물 떨어지는 불이 들어왔대요. 얼른 길가에 세워갖고 엔진 끄고 기다려라. 너 어저께 뭐 했어? 엔진 오일 갈았지? 그러니까 네, 엔진 오일 갈았어요. 그래요. 거기 빨리 전화해. 그럼 빨리 올 거다. 그러니까 딱 전화하니까 와가지고 저 엔진 오일 다시 넣어주고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전화했죠. 아니 엔진 오일을 어떻게 갈았는데 경고등이 들어왔냐고 뭐가 미스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엔진 오일 가면 엔진 오일 필터를 가는데 그 필터에는 오링 고무링이 있어요. 그걸 딱 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 걸 빼면서 오링이 붙어 있었는 건 모르고 새 걸 딱 끼니까 오링 사이에 쇠끼리 마주쳐야 되는데 오링 있는 상태에 또 오링을 끼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름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20불 벌라고 엔진을 교환하다가 잘못하면은 엔진을 바꿔줘야 돼. 그 사람 잘못이니까. 그냥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때 가니까 계속 가면은 엔진이 망가져요. 예. 저 브레이크불, 배럴이불, 여기 에어백은 실은 어느 차들은 노란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에어백이 이게 들어오다가 뻥 터지는 건 아니니까 에어백 얘기는 이따 시간 있으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안티록 브레이크 경고등, 엔진 경고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차가 이제 어느 때는 중간에 멈추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자동차 회사 과실이거나 무슨 정비소 과실이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소홀했다 그러면 다 물어내야 되고 실상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 뺏기죠, 못 뺏기죠. 아무튼 자동차 고장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1번 에어백. 예. 이 에어백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른 새인데 그게 몇 초냐면 0.2초예요. 깜짝 0.2초. 근데
저도 처음에 에어백 나왔을 때 회사에서도 이렇게 야, 이 고속으로 가다 꽝 부딪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애가 팍 퍼지느냐, 참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꽝 부딪혀갖고 에어백이 딱 퍼지는 순간이 눈 깜짝할 새보다도 더 빨라. 0.05초. 네. 눈 깜짝할 때, 눈 깜짝 할 때 깜이 0.1초인데 그걸 또 반을 잠깐만 끼역 하면은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럼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할까?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폭발. 화약을 터뜨려요. 화약을. 땅 부딪히면은 물론 이렇게 시원치 않게 개가 가다가 이렇게 딱 치면은 뻥 터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센 충격에 막 하면은 전기가 보냈고 화약을 터뜨려요. 그래서 에어백 터질 때 모르고 있다 에어백 터지면 거의는 기절을 해요. 잠깐 뻥 하니까 소리가 심하고 이게 팍 펼쳐지니까 약간 기절을 해요. 근데 알고 저도 뭐 교통사고 한번 났긴 났었는데 알고 터지겠구나 했더니 빵 터지더라고. 밑에도 터지고 발도 터지고. 차가 오래됐는데도 터져요? 에어백이 달려 있으면 당연히 터져야 되는 거죠. 터져야 되지. 예. 그런데 요즘은 안 건데 옛날은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기아 다닐 때 어느 사람들이 뭐 춘천에선가 에어백 실험을 한 거야. 터진다. 그러다가 안 터져갖고 죽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장난하면 안 되지만 안 터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에어백 센서가 있어갖고 이쪽에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럼 꽝 부딪혀도 사람 안 타면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계기판에 조수석 에어백 오프가 있고 온이 있어. 예. 자동으로. 안 탔으니까 여기 안 터질 거야. 그 뜻이에요. 그게 있다고요. 쓸데없이 터지면 다 그게 비싸니까. 1번 에어백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2번 방향지시등, 3번 안전벨트 매라는 거, 4번은 라이트 킨 거, 5번은 아까 얘기하는 엔진 오일. 6번이 이게 문제예요. 브레이크. 여기도 가운데 브레이크 경고등 있죠? 네. 이 브레이크 경고등은 두 가지 대개 뭐 메이커가마다 좀 틀릴 수 있지만 대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와요. 하나는 이 브레이크 경고등은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땡기면은 들어와. 그렇죠? 아시죠? 근데 주차 브레이크를 놔도 이불이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 액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액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겠죠? 네. 브레이크 액이 없다는 것도 이렇게 딱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브레이크 액이 없는 건 브레이크 호수가 찢어지거나 파열돼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라이닝, 패드가 다르면은 패드가 다르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공간을 위에 브레이크 액 탱크에서 메꿔줘야지. 그러니까 쭉 내려오니까 여기는 아래로 전부 내려가니까 여기가 브레이크 액이 없으니까 나 브레이크 액 없어 하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어디가 새지 않는데 이불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라이닝 갈 때가 다 됐구나. 너무 안 가르면은 이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브레이크 액을 거기다 더 부어. 그러면 나중에 브레이크 패드 가를 때 이렇게 쫙 제 원위치 되면은 이 위가 어떻게 될까요? 넘쳐. 브레이크, 이 자동차의 이 액체는 대부분 다 뭐냐면은요, 위험물이에요. 독극물이야, 독극물. 브레이크 액 흘려가지고 차체나 이런 데 묻혀보세요. 페인트가 벗겨져. 독해서. 브레이크 액이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라지에타 시키는 약간 요즘은 포르동동한 물이 있죠? 그것도 독극물이에요. 뭐냐면은 겨울철 되면 얼지 말아야 되잖아. 예. 얼지 말아야, 부동액. 예. 얼지 않아야 되니까 독극물이에요. 거기다가 그 엔진을 이제 이제 열이 받치면은 엔진에서 김이 나고 이러면 벌써 엔진이 망가지는 건데 그게 끓는 건데, 여러분 냄비 놓고 이렇게 보세요. 끓으면은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엔진이 버리는데
이 부동액은, 요즘 부동액은 그러니까 끓지 말라고, 끓으면 안 되니까 100도씨에서 끓질 않아요. 100도가 넘어야 끓어. 특수. 예. 그러면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동차의 액체 중에. 와샤액? 이것도 겨울철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얼면 안 되니까 부동액이 첨가가 돼요. 자동차에 있는 물들은 전부 독극물이니까 아무리 목마르다 그래도 먹으시면 안 돼. 예. 7번 배럴이. 자동차는 이 전기를 많이 써요. 요즘은 점점 전기를 많이 써.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에서 전기를 생산해요. 그걸 발전기라 그래요. 뭐 여기선 전문 용어를 알터네이터라 그래요. 교류를 만들어서 직류로 바꾸는 건데 이 발전기에서 계속 전기를 만들어 갖고 이 전기 저장소가 배럴이잖아요. 글로 넣어줘야지 거기서 또 계속 뽑아 쓰는데 에어컨도 하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발전기가 고장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배럴이가 이게 나중에 셧다운 돼가지고 길 가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어쩌다가 저 밤에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멍한 헤드라이트 켜고 빨간 헤드라이트 켜고 차는 이게 배럴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안 좋든지 아무튼 전기가 지금 시원찮은 거예요. 그건 한 30분 정도 가다 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배럴이에 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빨리 또 이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 배럴이가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았어요. 옛날에는요 배럴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저 황산이라고 거긴 진짜 즉사야. 먹으면 그물을 진짜 먹으면 즉사인데 황산이라고 했고 그 독한 그게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스도 나오고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데 요즘은 아주 그 뚜껑도 없는 배럴이로 요즘 잘 나왔어요. 한 30-40년 전에 서울에서 택시 운전사는요 이 겨울철 되면은 배럴이의 성능이 거의 50% 3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추운 아침에 시동 걸려면 배럴이가 성능이 떨어져서 안 걸렸어. 그러니까 30-40년 전에 택시 운전사는 택시 운전 다 하고 자러 갈 때 배럴이도 띄어서 같이 자. 그러다가 아침 되면 또 같이 나와갖고 넣고 시동 걸었어요. 그럼 시동이 잘 걸려. 근데 밖에다가 별도로 두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차를 세울 때 가능하면은 주차장에 놓고,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양지 바른 곳에다 놓고, 양지 바른 곳이 아니더라도 앞대가리를 어디다 해야 돼요? 집 쪽으로 향해 놔야 돼. 가능하나? 나중에 추하지 그러면 이제 배럴이가 조금이라도 뜨뜻하니까 성능을 덜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데죠. 네, 가지고 들어가서 요즘은 안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배럴이도 성능이 좋아졌지만 겨울철 되면은 성능이 뚝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건 뭐냐? 이왕 3-4년 돼서 배럴이를 갈 것 같으면 겨울 되기 전에 가라라 이거예요. 겨울 되기 전에. 이왕 3-4년 돼 갖고 타이어가 다 달아갖고 갈 것 같으면은 겨울 되기 전에 가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철에 쌩쌩 달리고 저 타이어도 새 타이어 그러니까 덜 미끄러지고. 그 봄에 갈거나 여름에 가는 사람은 조금 좀 그래.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갈아야 되겠지만 갈 때가 됐다 그러면은 미리 갈 것 같으면은 겨울 되기 전에 가세요. 그리고 겨울을 안전하게 나는 게 좀 좋다 이거죠. 뭐 8번은 트렁크 열렸다는 거고, 9번은 문 열렸다는 거고, 10번은 연료가 없다는 거고, 11번은 엔진에 뭐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체크해봐라 하는 거고, 12번에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요거는 ABS라고 했죠.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고가 나면요 경찰한테 거짓말을 못했어. 왜냐면은 이제 시속 50마일이 한계인데 80마일로 가다 사고 났거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얼마 달렸어요? 그러면 저 40마일로 달렸는데요. 하고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딱 경찰하고 가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키드 마크가 있어요. 끼익 하고 그러면 스키드 마크를 딱 재보면 여보쇼 당신 스키드 마크가 이렇게 쓰면 시속 80마일인데 왜 40마일이라고 거짓말 했냐면 들통이 나요. 옛날에. 네. 근데 지금은
거짓말을 해도 조금 돼. 하지 마세요, 근데. 근데 하면 되는데 왜 되냐면 요즘 자동차는 그 브레이크를 잡아도 스키드 마크가 안 나. 그게 뭐냐면 스키드 마크가 끼 하고 끌리기 시작하면 자동차가 그때부터 핸들도 컨트롤이 안 되죠. 이 바퀴가 돌아야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 멈추니까 이렇게 하고 안 굴러가니까 그대로 밀려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락이 된다는 거죠. 바퀴가 락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오히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컨트롤도 안 되지만 브레이크 잡히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비행기 있죠, 비행기에서는 처음 내릴 때만 끽끽하지 그 다음엔 빨리 쓰는데 비행기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끽하다가 바퀴가 멈추기 시작하면 얘가 풀러요. 풀렀다가 또 풀으면 빨리 가니까 또 잡았다 끌리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풀어. 잡았다 풀었다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는 그 구식 자동차 탈 때는 그 자동차 브레이크를 펌핑을 하라 그래서 푹 지금 차 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기계가 알아서 해줘. 1초에 한 10번 20번. 그래서 요즘 눈길이나 이런 데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꽉 잡으면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냐면 드르르르 그래요. 여기 다 얌전하게 운전하시기 때문에 모르나 본데 과격하게 운전하는 분은 알 거예요.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은 이 브레이크가 드르르르 그래요. 그게 뭐가 작동하는 걸까요? ABS 브레이크가 잡았다 놨다 기계가. 그러면은 브레이크 잡히는 거리가 30%가 단축이 돼요. 그러면서 좋은 게 뭐냐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카브를 틀어도 카브가 틀려. ABS는 도니까 탁탁탁탁 도니까. 근데 옛날 차 같이 끌리면은 하면 틀어도 하고 그냥 부딪히는데 ABS 브레이크는 잡으면서 드르륵 하면서 카브 틀면 하고 돈단 말이에요. 이게 ABS 브레이크.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어르신들은 얌전히 운전하죠. 폐차할 때까지 ABS 브레이크 작동 안 하고 타는 사람도 많아요. 만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어백도 그렇죠. 사고 안 나고 안 터뜨리고 폐차할 때까지 타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장치예요. 안정장치. 그 다음에 13번 TCS.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ABS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잡을 때 바퀴 멈추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건데 TCS는 여러분들 요즘 차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급출발할 때 탁 밟으면 옛날 차는 삐비비비비빅 했는데 요즘 차는 또 그것도 안 해. 헛바퀴도 안 돌고 잘 가. 이게 TCS예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 그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눈길 운전, 겨울철 운전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14번 크루즈는 이거 아시죠? 오토 크루즈 컨트롤. 가만히 이렇게 정속 주행 이제 딱 맞춰 놓으면 55마일 딱 맞춰 놓으면 그냥 55마일로 계속 가는 거. 저는 이거 사용 많이 해요. 이게 다리 이거 뭐 빨리는 가고 싶은데 오버되면 또 걸리니까 딱 세팅해 놓으면 이게 참 좋죠. 15번은 뭘까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안개등. 안개등 켜는 거예요. 저거 보면 안개등이 켜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승용차 중에 특히 경찰차는 당연히 안개등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분홍색 불이 있죠. 앞에. 그게 안개등이에요. 왜 분홍색 불일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뭐 안개 딱 끼잖아요. 버스 운전자들은 안개가 팍 끼면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구멍가게에 가서 라면을 하나, 2개 사갖고 라면 봉지를 뜯어갖고 라이트에 붙였어요. 왜냐면은 안개는 이 투명한 빛이 통과가 안 돼. 안 보이는데 색깔이 있는 빛은 통과가 돼요. 주황색. 네, 주황색 불이 있는 거예요. 경찰차들 이런데 큰 차들 보면 다 주황색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에도 SUV 보면 밑에 이렇게 주황색 불이 있는 게 그게 왜 색깔이 있냐면은 안개 꼈을 때는 이게 맑은 빛은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안 보이는데 빛 색깔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개등이에요. 16번 뭔지 아시죠?
맞아요.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면은 너 지금 타이어 빵꾸 났나 보다. 아니면 아무튼 지금 타이어 바람이 빠져갖고 곧 주저앉을 거다 하고 들어오는 게 16번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뭐 밑에 이렇게 뭐 비디오로 사진을 찍어갖고 짜부라든 걸 가르쳐 줄까? 전기선을 연결하면 그게 꼬여가지고 금방 끊어질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타이어에 보면은 바람 넣는 거 이렇게 주입구 있죠. 이렇게 동그란 쇠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옛날에는 거기에 이렇게 그 속에 뭐 무시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갖고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된 거에다가 뭉뜩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요즘 차에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속에 무전기가 있고 배터리가 있어갖고 압력이 떨어지면 이 뭉치 속에 압력이 떨어지면 착착 뭐가 붙어. 압력이 떨어지면. 그래갖고 거기 배터리 이용해서 무전을 쳐요. 이 계기판에 나 이거 저 압력 떨어져서 저 붙었다 하고 무전을 치면은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저쪽에 압력 떨어졌대. 이렇게 막 도는데도 어떻게 가르쳐 주나 했더니 바로 그 공기 주입구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하이랜드 갖고 있었는데 하이랜드에 갑자기 이런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방을 차를 봐도 한번 봐도 바퀴바람이 안 빠졌어. 게이지를 재도 안 빠졌어. 이상하다 했더니 나중에 어디가 빠졌냐면 스페어 타이어에서 빠졌더라고. 스페어에서 차판에 넣어놓고. 네. 그럼 내 거가 그거구나. 스페어 타이어에도 이제 요즘 이제 템퍼러리 타이어는 이런 게 없는데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오늘 와서 좋은 거 배우셨네. 네.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켜 있어요. 그거 빨리 해요. 점심 사요. 겨울철에 운원하다가 특히 사람들이 많이 타다 보면 앞에 안개가 끼잖아요. 유리창에 성에가 끼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에어컨 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에어컨 켜면 무조건 그 파란 데로 돌리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기본 상식이 돼 있어. 예. 남녀가 무조건 한 방에서 자면 무조건 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거 에어컨 켜면 전부 파란 쪽으로 돌리네. 그러지 마세요. 겨울철에 요게 이제 유리창 앞유리창인데 네. 겨울철에는 벌벌벌벌 떨면서 찬데다 하지 말고 히터 틀고 에어컨 키세요. 요즘 그쪽으로 앞 유리창 쪽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되는 것도 요즘 많아요. 예. 근데 조금 오래된 차는 수동으로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추운 데로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자동차에 운행을 하면서 이제 표지판이나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로에는 이 선이 거 있어요. 그걸 차선이라 그러는데 차선에는 색깔이 두 가지 있어요. 하얀색하고 노란색.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얀색은 우리 편, 노란색은 반대편이나 위험한 거다 이거예요. 즉 하얀 거는 나하고 똑같이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 거는 중앙선 노란 선은 중앙선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얀 게 있지만 전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노란 선이 여기 시작되죠. 벌써 위험하니까. 노란 선이 이렇게 시작되죠. 노란 선이 시작돼 갖고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다시 이제 길이 합쳐져. 그러면 노란색 선이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하얀색으로 바뀌어.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그러면 워싱턴 DC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 어디면 처음 가는 동네 가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내가 가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란 선이 있으면 노란 선을 내 오른편에 둬야 될까 왼편에 둬야 될까요? 왼편에 둬야 돼요. 만약 노란색 선을 오른편에 두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하고 있는 거야. 역주행. 예.
역주행하는 거예요. 노란색 선을 오른편에 두면 안 돼요. 그건 일방통행이야, 역주행이야. 근데 왼쪽에 두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정상적인 큰 도로에서는 그걸 잘 지켜서 색깔을 칠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촌동네가 있어요. 한인교회도 그런 거 있고, 여기 이 동네도 이거 보세요. 오른쪽은 이쪽 가고 왼쪽은 내려오는 건데 그 사이를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겠어요? 노란색으로 칠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 다행히 표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힘이 여기는 아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 88세신데 운전을 하세요. 근데 한국에서 면허는 땄지만 여기서 배우셨어요. 근데 운전하시는 거 보면 대충 감으로 운전을 하지 정확하게 운전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사고 나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했는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 건지 몰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실례를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1단 정지 스탑 사인이 있는데 스탑 사인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하나는 스탑 사인 밑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게 있고 하나는 스탑 사인 밑에 저렇게 all way 뭐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four way. 예. 이거하고 이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예. 올레가 써 있는 거는 모든 길은 스탑 사인이 다 있다. 그러니까 선착순, 먼저 오는 사람 순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요 위에처럼 스탑 사인만 있으면은 야, 너는 쓰지만 딴 길은 스탑 사인이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예. 그러면은 도대체 사거리길에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요령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똑같은 길을 이쪽 저쪽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여기 스탑 사인 있죠? 여기도 스탑 사인 있죠? 여기는 스탑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여지껏 여러분 대충 갔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로 잘 알아요. 예. 그저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요. 추락하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예, 예. 그 추락이 아니고 이제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는 거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탑 사인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스탑 정지선이 있어요. 맞아요. 정지선이. 이 정지선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정지선이 뭐 이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반만 그어 있잖아. 아까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고 이걸 보세요. 자, 요 스탑 사인 있는데 정지선이 있어요, 없어요? 요건 있잖아요. 여기도 스탑 사인이 있으니까 정지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상거리인데 스탑 사인이 없으니까 정지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 오다가 딱 섰는데 여기서 차가 멀리서 온다 그러면 서줘야 돼. 저 차한테 방해가 되면 안 돼. 내가 먼저 왔다고 여기 정지선 없는 차가 쭉 오다가 여기 섰다가 가더라도 꽝 부딪히면 내 책임이야. 스탑 사인이 있기 때문에. 정지선이 있으니까. 예, 정지선 있는 거는 무조건 쓰는데 얼른 보세요. 다른 동네 정지선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정지선이 없으면은 무조건 그쪽 차 먼저 보내야 돼. 예. 자, 우리 동네에 보면은 이거 동네길인데도 이렇게 여기는 오히려 중앙선이 거의 있어요. 두 줄. 이 건너지 마라. 이 두 줄은 뭐예요? 절대로 건너지 마라. 이제 이건데 여기는 스탑 사인이 있는데 올웨이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조그만 도로인데도 스탑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없다는 거예요. 큰 도로인데도 스탑 사인이 있고 조그만 도로인데 스탑 사인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서 차 오는 거 보고 스케치하고 섰다가 가면은 부딪히면은 내 책임이야. 왜? 그쪽은 스탑 사인이 없으니까. 예. 한국 사람 이거 참 많이 놓쳐요.
운전면허 대충 따잖아요.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한글로 쳐가지고. 저도 그렇게 땄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네. 자, 이렇게 도로가 있지만은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스탑 사인에 밑에 표지판이 있나 없나를 딱 보세요. 이게 표지판이 없죠. 올웨이랑 호웨이가. 그러면은 나는 쓰되 이 다른 길에는 스탑 사인이 없는 도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올웨이가 아니니까. 일찍 와서 섰다가 갈래다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다. 그래도 서줘야 돼. 저쪽 차가 와서 꽉 부딪혔다 그러면 내 책임이야. 예. 한국 사람 같으면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스탑 사인이 없는데도 와서 서갖고 가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은 절대 안 가고 저런 바보 같은 놈, 네가 가야 내가 가지. 이러다 부딪히면 내가 잘못인데 하고 안 가. 안 간다고. 예, 수고하십시오.